준비하시며 한번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벌써 8번째 팀입니다. 주제는 개인화 알고리즘은 나를 위한 기술인가 아니면 너를 감시하는 기술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1반의 최혜원, 6반의 김시안 학생의 발표입니다. 바로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화 알고리즘은 나를 위한 기술인가, 나를 감시하는 기술인가를 주제로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연한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화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와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콘텐츠를 제공해줍니다. 이 기술은 분명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개인화 알고리즘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생활과 정보 주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란 사용자의 행동, 선호, 검색 기록, 위치 정보, 기기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 모든 것이 기업에게는 정보 자원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앱은 카메라와 마이크 접근 기록,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흔합니다. 한번 검색한 상품이 수일간 광고로 따라붙는 현상, 혹은 일상 대화 중 언급했던 주제가 SNS 광고로 등장하는 경험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용자의 대화와 행동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15년 미국에서 한 여성이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음성 비서가 사적인 대화를 도청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로 종료되었지만 애플이 사용자의 음성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단지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정보 흐름을 제한하고 왜곡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보 왜곡 현상으로는 필터 버블과 반영실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은 사용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영실 효과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며 의견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보 편향, 허위 정보 확산, 여론 조작, 의제 설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화 알고리즘을 무조건 거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부족과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고지 강화 및 이용자 동의 절차 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알고리즘 부족 공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맞춤형 광고 차단 기능 도입 및 기본 설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 주권 교육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보를 생산하고 보호받아야 할 주체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사생활을 지키는 일은 기업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감시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편리한 도구이자 동시에 감시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추천 콘텐츠, 맞춤형 광고는 실은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물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감시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정보 소비 주체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야말로 디지털 시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질일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나는 진짜 나일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시대의 사생활 보호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는